답도 안 나오는 조직이면은 노동조합을 꾸리지도 않아. 어떤 회사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너무 노답이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요,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이 고민하실 부분이에요. 과연 어떤 언론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가? 사실 어떤 언론사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실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언론사의 대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언론사에 취업해야 내가 쓰는 기사가 더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이 될지, 이런 대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언론사 내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인간적으로 진짜. 사실 오늘 해볼 얘기는 언론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주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삐까뻔쩍해서 좋지만, 반대로 조직 문화가 썩어 들어가고 있고 부조리가 이루어지는 회사들이 있다고. 내가 근로자로서 일할 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내부적인 문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 내부적인 것이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입니다. 먼저 언론사에 노조가 있으면 좋은 것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계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이 있는 편이 여러분들한테는 대부분의 경우 좋습니다. 웹드라마 조조소라는 컨텐츠에서 회사 사장이랑 근로자들이 연봉 협상을 합니다. 이 사장이랑 개별 노동자들이 따로따로 협상을 하는 구조로 협상을 해요. 임금 인상률이 다 달라. 말 잘하는 백진상 차장,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 올라. 만만해 보이는 이 과장,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 동결이 돼. 이 과장,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서 동결하기로 했어. 이민아 대리랑 백진상 차장도 동결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과장도 조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 동결하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누군가에게는 돈을 더 많이 주고 누군가는 임금을 동결하는 이런 부조리함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동결로 가자. 백 차장이랑 이민아도 다 동결이야. 누가 하나 올려주기 뭐해서 그래. 기운 내고. 그리고 이거는 애들 고기라도 좀 사줘. 노동조합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임금 협상을 하냐면 나의 임금 협상에 대한 권리를 노동조합에 일임을 해요. 이 회사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랑 연봉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원 전체를 대표한 임금 협상 대표자들이랑 이 회사 사장이랑 이렇게 다이다이로 협상을 하는 거야. 회사에서는 1%를 제시했고 우리는 임금 5% 인상을 제시해서 그 중간 지점인 한 3.5%로 협상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금 단체 협상을 하는 거야. 이게 노동조합의 사실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으면 아무래도 노동자 개인의 안전이나 신변 이런 것들을 회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는 어떤 수직적인 문화가 강하단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갑질, 폭언, 폭행, 심하면 성추행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근데 회사로서는 그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이 피해 사실을 쉬쉬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밖으로 내모는 경우가 있어.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노동조합원이야. 혼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순간 최소한의 위협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노동조합 전체가 나서서 회사와 문제 제기를 하고 싸워주거든. 대등한 사이즈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자가 좋은 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과연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이 정말 답도 없는 조직에 다니고 있어. 회사가 돈도 잘 못 벌어. 돈도 많이 안 줘. 그러면서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해. 조직 문화도 안 좋아. 이런 진짜 총체적으로 암담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치자고. 그럼 과연 여러분이 노동조합을 꾸려서 이 회사에 대응을 하겠습니까? 아우 씨발 못 다니겠네.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야지. 이런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야. 답도 안 나오는 조직이면은 노동조합을 꾸리지도 않아.
이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꾸려서 우리 회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회사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너무 노답이니까.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근로자들이 생각하기에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개선하면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꾸리는 거야. 이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가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 회사의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포털에다가 검색을 해봅시다. 언론 노조라고 치면은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조직 소개에 들어가 보면은 지부 주소록이라는 게 있어. 여기를 눌러보면은 전국 언론 노동조합의 지부의 주소록이 나와.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노동조합이 있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대부분 이름을 들어본 언론사, 유명한 언론사들은 여기에 대부분 이름을 올리고 있을 거예요. 뭐 출판사도 있고, 뭐 주간지, 전문지, 그리고 여기 찾아보면은 방송사도 있는데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한국경제TV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고 반드시 좋은 회사라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노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을 못 버는 회사인데 노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척도들이 있다고. 앞에서 말했던 거지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그 회사의 조직원들이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꾸려서 행동하고 활동한다는 거. 정확히 수치화된 자료는 없겠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평균 근속 연수랑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평균 근속 연수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노조가 있는 회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내가 봤을 때 최소한 몇 년 더 높을 거야. 진짜 빡치는 일이 생겼어.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노동청 같은 데다 고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물론 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아이씨가 못 다니겠다, 때려칠래, 노동청에 진정 넣을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회사에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잖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회사의 조금 답답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돼서 나가겠지.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하게 막 뭐 해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동조합의 존재가 이 회사를 조금 더 아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부조리한 일을 겪었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는 거랑,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조합을 통해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회사에서는 알 수 있잖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회사가 진보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런 문제 제기라는 방식이 강성 노조처럼 막 볼트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언론 노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조합원들 자체가 다 뭐 기자 PD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뭐 볼트 던지고 막 단식 투쟁하고 막 그러겠냐고. 극단적으로 막 떼쓰고 막 목매달고 막 그러지 않는다고. 언론사의 노동조합은 아무래도 조금 더 상식적인 조직이라고 봤을 때 이 상식적인 조직이 그 회사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길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이 있는 게 대부분의 경우 100이면 98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전부인데 이거 설명하는 게 너무 길었네요.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언론사를 선택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노조의 존재 유무도 한 번쯤은 따져볼 만한 척도라는 거. 오늘 얘기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